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라우터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리액트 라우터를 활용한 개발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 라우터란 무엇인가? 리액트 라우터는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서 URL 경로에 따라 컴포넌트를 매핑해주는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즉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사용자가 URL을 바꿀 때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해당 경로에 맞는 컴포넌트만 렌더링하게 해주는 리액트 라우터가 처리를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액트 라우터는 다양한 아키텍처, 방금 말씀드린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 그리고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일컫는 SSG 등 배포 전략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중 전략 라우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가 어렵지만 사실상 이제 위에 여기 있는 이 URL에 따라서 마치 페이지 처리를 해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는 걸 리액트 라우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클라이언트 측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페이지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 렌더링해서 빠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사용자가 URL을 바꿀 때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컴포넌트가 바뀐 걸 감지해서 렌더링을 해주는 리액트 특징을 극대화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RL 기반으로 이제 UI를 구성한다.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있는 URL 주소에 따라서 보여주는 페이지 컴포넌트가 다르기 때문에 웹표준에 충실한 라우팅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로딩 혹은 폼 처리를 이제 데이터 모드나 프레임워크 모드에서 로더나 액션 등을 통해서 경로와 데이터 요청을 그리고 응답을 연동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리액트 라우터가 총 3가지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디클레어티브 모드라는 모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데이터 모드나 프레임워크 모드에서는 조금 로더나 액션 기능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G 이런 것들은 이제 프레임워크 모드에서만 지원이 된다 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디클레어티브 모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이고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리액트 라우터 사용 방식입니다. app.txx나 index.txx 이런 데다가 main.txx나 이 브라우저 라우터나 라우츠 그리고 라우트라는 컴포넌트를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호출을 한 다음에 해당 경로에 어떤 페이지 컴포넌트를 연동을 시켜서 이 URL 주소에는 이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about 경로에는 about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이런 로직들을 작성해 놓은 가장 기본적이고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걸 이제 디클레어 모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SPA 구조에서 UI 중심 경로 관리에 적합하고 구현하기 쉽고 그리고 러닝 커브가 딱 봐도 비교적 낮죠.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걸 감싸서 라우트들을 관리하는 라우츠 이 컴포넌트로 감싼 다음에 필요한 페이지들을 페이지 경로 주소와 페이지 컴포넌트를 연동해서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데이터 모드라는 게 있는데 Vue.js 개발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reate Browser Router라는 어떤 모듈을 하나 리액트 라우터에서 추출을 해서 배열 형식으로 각각의 객체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객체 안에 패스에는 어떤 경로가 매핑이 되고 컴포넌트는 어떤 페이지 컴포넌트를 연결해 줄 건지 그리고 이 로더는 이 페이지가 최초 렌더링 됐을 때 어떤 함수, 어떤 데이터를 호출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디클레어티브 모드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이 로더 기능은 제공되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파일 내에서 유지 이펙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패치 데이터라는 임의의 함수 이런 것들을 데이터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로더라는 걸 통해서 미리 내장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렐 라우터 해당되는 거를 뭐 라우츠 폴더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주입을 시켜서 라우터 프로바이더라는 모듈 안쪽에 라우터에 크리에이트 브라우저 라우터가 반환하는 데이터를 받는 식별자를 연결해줘서 이제 리액트 라우터를 구동시키면 된다 라는 구조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모드도 사실 활용을 잘 하게 되면 비교적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로더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호출 같은 것들을 미리 후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언을 해서 활용하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 코드를 한번 불러왔는데 여기는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콘스트 라우터라는 식별자에 create browser router라는 걸 불러와서 이 벨 형태로 이제 경로는 프로덕트이고 엘리먼트는 아래쪽에 있는 이 프로덕트 리스트를 보여주는 이 라우터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프로덕트 로더라는 함수를 라우터 진입할 때 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로직을 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설정해 놓으면 이 프로덕트 경로에 들어왔을 때 이 프로덕트 리스트가 렌더링 되면서 프로덕트 로더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 유저 로더 데이터라는 훅이 이제 리액트 라우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res.json이라는 반환되는 데이터를 프로덕트라는 식별자로 이 프로덕트 리스트 컴포넌트에 받아서 배열 형식이면은 이제 이 맵 함수를 써서 UI를 뭐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코드가 굉장히 더 간편해져서 유즈 이펙트를 굳이 호출하지 않고도 유즈 로더 데이터에서 한 번에 만들어 버리면 이제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리액트 라우터 공식 문서에서는 프레임워크 모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프레임워크 모드는 이제 비트 플러그인으로 데이터 모드를 랩핑해서 즉 감싸서 다음과 같은 전체 리액트 라우터 환경을 추가한다. 즉 이 말이 무엇이라면 데이터 모드의 이런 기능들은 그대로 쓰되 개발에 필요한 그리고 편리한 플러그인들을 더 확장해서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만든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라는 이 빌드 시스템은 이 번들러 역할을 하면서 파일 시스템을 읽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데이터 모드를 감싸서 파일 기반 라우팅 그리고 타입 자동 생성 SSR, SSG 이런 등과 같은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용 방법은 공식 문서 토대로 보면은 리액트 라우터 대부 라우츠라는 곳에서 인덱스와 뭐 라우트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말 그대로 인덱스 경로에 home.tsx를 페이지 컴포넌트를 연동을 하고 다른 페이지들은 이제 라우트라는 걸 써서 연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의 뒤에 있는 프로덕트 ID 경로에는 이제 product.tsx 파일을 연결하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뭐 추가가 되면 이 라우트 부분에 있는 코드들을 복사 여러 개 해줘가지고 각각의 경로에 맞는 페이지 컴포넌트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product.tsx 코드를 한번 보시면 자, 이 loader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product라는 함수가 있는데 props로 라우트의 component props라는 타입의 로더 데이터를 불러와서 로더 데이터 안에 있는 이 프로덕트의 네임을 호출하는 구조인데 자, 가만 보시면 이제 라우트 파일 즉 product.tsx 파일을 만들고 export async function loader 함수를 쓰면 요 이름을 그대로 쓰셔야 이제 프레임워크 모드에서는 요거를 이제 로더 데이터라는 걸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암기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받아 놓으면 요 데이터 안에 이 프로덕트가 요 로더 데이터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코드 자체가 이 로더 데이터로 받아주고 그 안쪽에 리턴되고 있으니까 프로덕트에 어떤 뭐 네임이라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프레임워크 모드를 뭐 쓰시면 좋은데 Next.js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모드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Next.js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리액트 개발까지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모드까지는 사용을 하시면 로더 기능 때문에 좀 편리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라우터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고, 기본적으로 공식 문서를 제공하는 이 세 가지 모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는 뭐 굳이 해보지 않을 거고요. 이 디클레어티브 모드로 한번 라우팅을 해보고 개발이 완료되고 이 데이터 모드로 리팩토링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